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87번째 시간으로 변호인이란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어느 날 토요일날 아침이었는데 뜬금없이 집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아들이 다 예약을 해두었다.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 용산 전자라는 데서 보았다. 한 변호사의 사소한 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일반 변호인이 아닌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었다. 판사를 하다 관두고 부산으로 내려와 변호사로 출발하는 것에서 영화는 시작되었다.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뒤져서 파고든 것이 주요였다. 자신이 노가다로 지었던 집을 사기도 하고 요트를 타는 등의 호화 생활을 맛보게 됐다. 그의 주 중식 메뉴는 돼지국밥이었다. 국밥집 아줌마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아들은 운동권에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 처음에는 발을 빼고 재벌가의 고문 변호사로 내정될 상황이었는데 민주화 사범에 대한 변호를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된다. 그는 제대로 변호사의 활약을 펼치게 된다. 그로 인해 그는 민주 변호사의 변신을 깨하게 된다. 고문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군의관의 양심 선언도 한 몫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형을 살게 되고 옥고를 치르게 된다. 암울하던 시절의 한 단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일부는 사실에 근거했고 또 일정 부분은 허구의 설정이라고도 했다. 그 후 80년대 말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그는 시위를 주도하게 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그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는 너무 많았다.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장면이기도 했다. 80년대 초에 그 살벌하고 암담했던 시절에 시급했던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들의 평은 별로 실감이 오지 않았는지 별로라는 것이었다. 집사람은 그런대로 잘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또 혹자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평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검열을 통과해 표현해낼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영화 속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제5공화국 청문회라는 것에서 진정성을 보인 청문회 수다로 국민적 야망을 한몸에 안게 된다. 그리고 공천 등의 과정을 거쳐 후보로 나섰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한다. 집요한 흠집내기에 의해 탄핵을 당할 뻔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결국 퇴임 후 다음 정권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영화에 나오는 국밥집 등은 설정이라고 한다. 또한 군의관의 양심선언 등도 삽입된 부분이라고 했다. 어쨌든 이런 실국 사건이 세월이 흐른 후 모두 다 무죄로 선언되게 되었고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건의 실제 당사자들이 겪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80년대 말 민주화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가 있었고 이한열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다. 그로 인해 1987년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쟁취해내었고 새로운 문민시대를 열었다. 그 시절 80년대 초에 가졌던 부분은 그런 것이었다. 이 세상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2세가 태어난다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비겁하게 굴종만 한 게 아니냐고 질책한다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등이었다. 내가 알았던 이는 두 분이었다. 한 분은 바로 직속이었던 선배였고 또 한 분은 3년 정도 선배였었다.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너무나 초췌해 보였고 안타까웠다. 영화성의 고문을 당한 녀석을 보는 듯한 느낌과 유사한 것 같았다. 참으로 아파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변호인을 따라 보좌관이 되었고 청와대에 입성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물러나 일상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또 한 번은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었고 그런 쪽에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어느 때쯤인가 그것과 무관하게 집주인 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곳에서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를 한 명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다. 그 속에는 그 선배와 또한 다른 한 선배의 유지를 기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선배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이였는데
젊은 연세에 돌연사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했다. 아직도 살아계셔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일었다. 아무튼 변호인은 이제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80년대 초 소시민의 삶을 극적으로 그려냈다고도 평하고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도 한다. 포기하자 말자 하는 다짐을 써놓고 진력을 다했던 주인공처럼 그 시대의 소시민들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에 열성을 다하고자 했다. 나는 그때 그 시절에 잠깐 그런 민주화에 관심을 뒀다가 재빨리 변신해서 제도권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다. 과연 그렇게 그런 세계에 계속 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도 되새겨보게 된다. 그 선배가 그렇게 물었다. 과연 민주화라는 것에 뛰어들었던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가 말이지.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다. 후회한다라고 했다.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억시키는 부분에 의식을 가졌던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기본적인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는 것이다.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인가.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어떻게 방향바꾸고 흐름을 새롭게 할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부서지는 계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팠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감내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회의가 일었다. 제대로 된 이론 문장도 되지 않았고 무모하게 행동부터 한 것에서 불찰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었다. 무식할수록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부딪혀보니 그 바위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얼마나 힘든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무모한 도전을 했었다는 것에서 과오가 있었다. 제대로 된 이론 문장을 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보다 굳건하게 투신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이 남기도 한다. 그때 당시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하나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치 지하에서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이들처럼 나치 시절에 독일의 나치즘에 저항하는 독일 젊은이들의 저항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바칠 정도로 열정을 가졌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몸바쳐서 민주화를 했는가를 자문해보면 답은 자명해지는 듯하다. 오늘날 시각으로는 그 시절을 다시 재조명해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그렇게 민주화에 대한 야망을 안고 있었지만 그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항거하고 바로 세우고자 하지는 못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그때 그렇게 암울했던 때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민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의 문제는 정권의 정통성이 항상 문제시되었다. 오늘날에야 당연히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것의 권력의 정당성이 의문시될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의 방식이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결국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선진화되었지만 그를 위해 노력했고 고통과 아픔을 감내했던 이들의 고초와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